안녕하세요. 자, 오늘 도전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410페이지입니다. 교재 410페이지고 노트 41페이지 펴놓고 시작합니다. 노트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전쪽 우리가 신개발했으면 오늘 해야 할 게 재개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인데 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지금 하나의 도시가 있습니다. 하나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범위죠. 하나의 도시 그러면 첫 번째 특별시가 있고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그리고 군, 이게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에서 정비사업 할 때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일 먼저 이 하나의 도시 관리하는 장들이요. 하나의 도시 관리하는 장들이 우리 도시 정비사업을 이렇게 할 겁니다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정비사업에 대한 먼저 기본 방향입니다. 하나의 도시 정비사업 어떻게 할 건가?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만드는데 이 계획이 도시주관경 정비기본계획,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줄여가지고 우리가 기본계획을 합니다. 제일 먼저 기본계획을 만들고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 제시한 기본계획을 만들고 이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뭘 만드냐 그러면 정비계획을 만듭니다. 정비계획을 만들고 이 정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순서 잘 봐야 돼요. 정비계획을 만들고 구역을 지정합니다. 평소에 공부했던 거하고 뭔가 약간 어색하죠. 구역이 지정돼야 이 구역에 적용할 계획을 만드는데 여기는 먼저 계획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역이 나오고요. 왜 순서가 이러고 되는가 그러면 순서가 저렇게 된 이유가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 방향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자, 앞으로 이런 데다가 여기에다가 정비사업 할 겁니다. 정비사업 한다 그러면 여기를 뭐로 지정해야 돼요? 정비구역 지정해야죠. 정비구역 지정할 때는 먼저 뭐를 지정합니까? 그러면 정비예정구역 지정합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2단계입니다. 2단계. 먼저 예정구역 지정하고, 그러니까 이 방향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예정구역이 나오고, 예정구역에다가, 이 예정구역에다가 뭐를 지정하는 거예요? 뭐를 만드는 거예요? 정비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구역이 딱 지정이 되면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이 예정구역별로 구체적으로 정비계획은 언제 수립한다 해가지고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방향에서 같이 나와요. 같이.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 시기 우리는 2015년이라고 합시다. 어렵니다. 오늘 2015년이 되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정비사업 몇 세대 할 거냐, 몇 동 할 거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뭘 만들고 정비계획을 만들고 그리고 저 예정구역을 비로소 뭐라고 지정하는 거예요? 정비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렇게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이제 정비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정비사업을 시작하는 자 모든 사업은 시행자죠. 시행자가 뭘 만듭니까 하면 사업계획을 만듭니다. 봐봐요. 이 정비계획이 정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니까 이 계획에 맞춰 가지고 시행자는 뭐를 만들고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낙을 받는데 사업계획서 승낙을 우리가 국토계획법 시간에 도시계획시설사업하고 도시개발법 시간에 도시개발사업 했는데 거기서는 사업계획서 승낙을 뭐라고 썼어요?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똑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사업시행입니다. 사업시행계획서 승낙해가지고 사업시행인가 그럽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고시가 떨어지면 바로 사업시행 이러고 쓰는가 순서가 시험 문제인데 사업시행이라는 말을 못 쓰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 할 겁니까? 재개발합니다. 재개발하면 기존에 있는 토지 건물 소유자가 나중에 분양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이걸 먼저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분양을 받을 거요 안 받을 거요 먼저 뭘 받고 분양 신청 받고 분양 신청 받았으면 뭘 만들어야 돼요? 분양 계획을 만듭니다. 분양 신청 받았으면 이제 뭐를 수립하고 분양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분양 계획을 갖다가 우리 법은 분양 계획이라고 안 하고 쓸 때는 뭐라 쓴다고요? 관리 처분 계획.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이 분양 계획입니다. 관리 처분을 수립해서
인가 받습니다. 관리처분계획에 인가 고시가 있어야 돼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뜻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뜻하는 것은 분양권이 확정됐다. 말이 돼야하는데요. 도정법에서는 분양권이라는 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공법에서 분양권하고 입주권하고 이게 차이점에 대해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어쩔 때는 분양권 쓰고 어쩔 때는 입주권 쓴다. 구별의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공법은 구별의 실익이 없는데 이게 중개 실무가 하면 구별해야 해요. 구별하는 거예요, 이거. 분양권은 뭐가 분양권이면 분양권은 자, 현대가 아파트 지어가지고 분양합니다. 내가 신청했습니다.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됐으면 분양권이 있어요, 없어요? 분양권 있습니까? 어떤 아파트 보면 세종시에서 어필트 파니까 경쟁률이 500대 1 나와요. 500대. 이게 지금 신청하는 게 500대 1 나와가지고 그러면 500명 중에 누군가 한 명은 당첨됐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계약 쓰니까 미분양 나왔어요. 미분양. 피가 안 생기면 계약을 안 쓰는 게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당첨됐다고 분양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첨되면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계약을 해야지, 계약서를 써야지. 계약서를 써야 비로소 이게 뭡니까? 여기에서 분양권 그러는 거. 당첨되든 당첨권 이 말을 말할 수 있어. 분양권 아니, 이것은 계약서 써야 뭐가 됩니까? 분양권. 근데 입주권이라는 것은 입주권은 이거 전혀 다르게 지금 우리가 재개발하게 되면 재개발은 내가 내 건물을 철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소유자인 내가 뭐가 돼가지고 조합이 돼가지고 그러면 내가 시행자 내가 내 건물 철거하고 내 건물 다시 지어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뭡니까? 입주입니다. 입주.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입주권 이름을 쓰는 거고 그러니까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다른 개념이니까 도정법에서는 분양권 그러면 안 되고 입주권입니다. 입주권. 그러면 여기서는 비로소 관리처분계가 나타난 것은 입주 자격이 확정됐다. 입주 자격이 확정됐다. 어떻게 확정됐냐? 갑이 자 101동 얘가 101호에 살아요. 101동 101호 24평 아파트 사는데 얘한테 어떻게 확정됐냐 그러면 공사 끝난 다음에 103동 주기로 했어요. 103동 103호 주기로 했습니다. 32평 그럽니다. 이렇게 준다는 게 확정이 됐다. 이게 관리처분계 인가요. 관리처분계 인가가 떨어지면 입주자격이 확정되면 한마디로 분양계획이 확정되면 비로소 이제 정비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사업 시행. 순서 찾는 게 시험이죠. 순서 찾는 게. 사업 시행하는데 생각해봐요. 재개발, 재건축은 기존에 있던 건물을 그대로 놔두고 하든가요? 철거하든가요? 철거해야죠. 철거하는데 사람이 앉아있으면 철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가세요. 그만 쓰고 나가세요. 그래서 뭘 해야 되고 이주시키고 그리고 뭐 하고 철거하고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기존 건물을 언제 철거합니까? 물어봐요. 기존 건물을 언제 철거합니까? 미라죠. 관리처분계 인가 고시가 있으면 철거한다.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야 돼요. 관리처분계 인가가 나면 이제 뭐가 시작이 돼요? 건물 철거가 시작돼요. 근데 사람이 앉아있으면 철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처분계 인가가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 정전, 토지 등은 사용수익이 정지된다. 공사를 해야 될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시행합니다. 언젠가는 끝나겠죠. 언젠가는 끝나겠죠. 끝나면 뭐였습니까? 준공인가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 질문해. 이런 내용 가지고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봤더니 건축면허 등에 준공인가가 몇 월 몇 일. 또 준공인가는 뭐야? 이걸 봤더니 사용검사 몇 월 몇 일. 어떤 거 봤더니 사용승인 몇 월 몇 일. 준공인가라고 나왔는데 준공인가가 무슨 얘기요? 이러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런 말이 딱 나오면 순간 빨리 판단하라. 이 아파트는 뭐를 지었다? 정비사업한 아파트다. 정비사업. 사용검사가 찍혀있으면 이것은 주택법으로 신축한 아파트 이것은 사용 승인이 있으면 이것은 건축법으로 규모 몇 개 안 되는 것들 건축법으로 지은 거 그런 판단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준공인가가 떨어졌으면 그 다음에 뭐 합시다. 공사 다 끝났으면 분양계획 정한 내용 그대로 뭘 해줘야죠. 이제 분양처분해야죠. 분양처분. 참고로 분양계획과 다른 분양처분은 무효입니다. 그 말은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분양처분은 무효다 얘기요. 분양처분을 우리 법은 뭐라고 씁니까?
이전고시로 있습니다. 이전고시. 그러니까 이전고시라고 말을 저러고 바꾸니까 도대체 이게 말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이전고시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이전고시는 봐요. 갑의 권리가 어디 있어요? 101동 101호죠. 101동 101호가 어디로 바뀐다고요? 103동 103으로. 101동 101호에 있던 이 권리를 어디로? 103동 103으로 옮긴다. 이게 뭡니까? 이전. 자, 옮겨놨습니다. 알린다 뭡니까? 고시.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전고시입니다. 이전고시. 그러니까 지금 이 101호에 있던 분양권이, 이 101호에 있던 권리가 어디로 갔다? 103으로 갔다. 그러면 갑은 103호에 대한 권리를 언제 취득하냐? 언제 취득하냐? 우리 법에서는 이전고시 다음 날이라고. 이전고시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사업 시행자가 누군가 그러면 시행자가 그 앞전주 수업 끝나면서 숙제 내줬죠. 정비사업 종류 6개 있으니까 명칭 암기 어세 해가지고 6개 정비사업인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누가 하고 시장 우수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누가 한다? 조합. 조합이 하려면 뭘 만듭니까? 추진위원회 만들고 추진위원회가 뭘 만들고 조합을 만들고 조합이 누구 데려오고 시공자 선정하고 이런 순서가 시험 문제 기억해야 돼요. 공부가 좀 된 분들은 조합은 4가지가 조합이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가로주택. 그 중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안 하는 조합이 하나 있다. 뭡니까? 네? 긴장하지 말고 서술해봐요. 아니, 주거환경 아예 조합이 없어요, 조합이.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관리는 아예 조합이 없고, 조합을 만들려면 추진위를 만드는데, 조합이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가로주택 4군데가 조합이 있는데, 4개 중에서 하나는 추진위원회에 안 맞는다고. 예, 가로주택. 이런 게 시험 문제니까 기억해야 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가 없다 기억해야 되고, 자, 이 흐름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특이하게 하나 더 봐요. 자, 이 사이에다 뭐가 들어간가 하면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어디서만 나옵니까 하면 재건축에서만 안전진단 하는데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정비사업을 하려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봐요.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사업하는데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반드시 뭘 만든다? 정비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정비계획을 만든다 그 말은 정비구역 지정한다는 얘기요. 근데 재건축은 구역 지정을 하고 합니까? 아니면 구역 지정을 안 하고 합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구역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구역 지정을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정비계획을 만들어야죠. 그러면 정비계획을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정비계획을 수립할까 말까 이거 결정하려면 뭘 해야 돼? 안전진단 해야 돼요. 정비구역을 지정 안 하면 바로 재건축 결정합니다. 재건축 할까 말까 결정하려면 안전진단 해야 돼요. 안전진단 해가지고 노후 불량이라고 판정이 돼야만 재건축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기본계획, 두 번째가 안전진단,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3개 중에서 보통 문제 나오면 4개나 5개 정도 섞어놓고 정비사업 순서가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어쩌다 한 번씩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은 처음 보기 위해서 순서 외운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중개를 하려면 중개하는 지역에 신도시 가서 하면 좋겠지만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이면 이 흐름을 모르면 나중에 설명이 안 돼. 중개를 할 때 어디쯤 왔다는 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 못하면 손님이 오겠습니까? 듣다 가버리지.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설명할 때는 이걸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공법 공부할 때는 왜 듣습니까? 시험 보려고 이 생각하지 말고 시험은 누구든지 다 합격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다 합격할 수 있으니까 합격했다 생각하고 실무합니다. 합격을 했는데 실무하려니까 몰라서 말을 못해요.
알이야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합격했다 생각하고 실무하려고 배운다. 제가 그 협회 강의 종종 나가잖아요. 지금 앞전에 공부했다는 사람이 이제 업하려고 협회 와서 실무교육 들으면 도시계획 처리하고 군계획 처리 이 개념을 몰라요. 이 사람들이 도시라는 개념이 없어요. 도시라는 개념이. 건폐율 몇 프로입니까? 이거 어떻게 찾아야 돼요? 자,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가 준주거지역입니다. 여기 건폐율 몇 프로예요? 우리가 업한다고 하면은? 6657 준주거니까 70이네. 그거는 시험 보려고 하는 거고 합격 후에 실무 가게 되면 실무는 뭐라 절어 가야지. 절에 어디 절에 보고 설명을 할까요? 서울시 절에. 그런 절에는 없어요. 그리고 서울시 그러면 그건 양주 시민이니까 봐준 거예요. 서울 시민들 기분 나빠요. 서울시가 어디 서울시가 서울특별시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서울특별시민을 갖다 그냥 자기는 양주니까 양주시니까 양주시 서울시 그럼 동급 떨면 동급. 서울은 특별시고 서울특별시 절에 그러면 안 되고 무슨 절에? 네, 도시계획절에. 그 도시계획절에라는 그 단어를 모르면 못 찾는다니까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봐야 되겠는데. 건폐율 70%입니다. 의뢰인이. 누가 70이래요? 절에 나왔는데 절에 좀 봅시다. 글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양주가 시죠? 양주가 만약에 군이다 그러면 네, 그때는 뭐라고요? 군계획조례입니다. 군계획조례. 이런 개념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실무교육하다 그거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도시란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 시군 이게 도시입니다. 이거를 실무할 때 교육하니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업시간에 이게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배우고 난 다음에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합격 후에 그대로 100%다 써요. 100% 그대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마음을 고쳐먹어요. 실무하려고 배운 것이 아니고 실무하려고 모르면 돈을 못 번다니까. 그 생각하면서 드려야 됩니다. 410페이지 시작합니다. 영어부터 갑니다. 영어. 1번 정비구역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X가 시험에 안 나와요. 2번 정비사업. 정비사업은 지금 우리가 도정법 하니까 정비사업은 안 나와도 나온다 합시다. 안 나와도. 이게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 하나의 도시인데 여기가 지금 여기가 도시가 좀 오래됐네요. 그럼 구도시네. 구도시. 오래된 이 특정 지역이 이 지역만 구도시 특 이 지역이 도시가 형성된 지 너무 오래됐어요.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장이 없고 공원이 없고 그런 거 보고 뭐라 합니까? 우리는 기반 시설이 너무나 열악하고 안에 있던 건축물들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노후 불량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도시의 특정 지역이 도시로서 기능이 상실돼 갑니다. 상실된 도시 기능을 회복합시다.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이 사업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도시 기능을 회복할까요? 그러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원인만 알면 처방하면 돼. 처방. 왜 기능이 상실돼 간대요? 물어봤더니 왜 상실된대요? 그거요. 기반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건축물이 노후 불량해서. 그럼 어쩌면 되겠네.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하고 도로 넓히고 공원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쓰러진 건물 어쩌고 철거하고 다시 짓고 뭐 하면 되고 개량하고. 그래서 기반시설 정비하고 뭐 해가지고 건축 개량해가지고 본래 도시 기능을 회복하자. 이 사업이 뭐라고요?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정비사업인데 그러면 정비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답니까 하면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있고 두 번째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고 세 번째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고 네 번째 도시환경 정비 사업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었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은 세 가지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도시환경 정비 이게 무슨 사업이고 도시환경 정비. 그래서 법명칭이 이러고 생겼답니다. 법명칭이 뭐라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자, 봐봐요. 411페이지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박스. 도시 저소득주민이 잘 봐요. 저소득주민 집단 거주하는 쪽으로 정비 기반시설이 극혈화하고 노후 불량금리 과다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하게 시행하는 사업이다. 속칭 뭐다? 달동네 개선 사업이다.
예, 딱 맞는 표현이에요. 달동네 개선사업. 두 번째, 재개발은 정비 기반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금리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재건축은 기반시설의 양화나 노후 불량금리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그 다음에 저 밑에 도시환경은 상업공업에서 쭉 읽으면 상업공업에서 도시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특징은 이게 이제 특징을 잡아야 되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특징이 뭐냐면 정비 기반시설 얘가 극히열하게 극히열함. 정비 기반시설 극히열함.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열악이고 재건축은 기반시설이 양호고 도시환경은 상업하고 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하면 그게 도시환경이고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갖다 이걸 갖다 해야 되는데 누가 하냐 그러면 누가 하냐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할 때는 사업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든 간에 그 행위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발생되는 효용을 봐가지고 수익을 봐가지고 이 구조가 나면은 사업을 하겠죠. 이 구조가 나면 사업을 안 하겠죠. 우리가 학원을 다닐 때도 1년 동안 학원 다녀가지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나는 3년을 다녀서 딴다. 그래도 크다. 그럼 3년 다니는 거고 1년 다녀서 딴다. 크다. 그럼 다니는 거고 그러면 1년 동안 들어가는 비용하고 버들은 수익이 정비사업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반시설 정비 또 건축물 개량 벌어진 수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파트 분양대금 이것 말고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자 건축물 개량할 때 50원 들어간다 합시다. 아파트 분양대금이 100원 나온다 합시다. 그러면 기반시설 정비하는데 비용이 50원 작아야 이게 구조가 맞는 거예요. 근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기반시설이 극히열하고 극히열. 그러니까 얘가 한 70원 80원 이러고 갈 거다고. 그럼 구조가 뭐가 나오죠? 이 구조가 뭐가 커요? 비용이 커요. 수익보다도. 자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방법 하겠어요? 해봤자 망하는데 밑지는데 그러니까 주민들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도시가 도시 주민들은 안 하지만 누구는 해야 돼요? 그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 사업은 누가 하냐 그러면 이 사업은 시장 군수가 나섭니다. 시장 군수가 직접 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공영개발입니다. 공영개발. 이 지역은 완전 단독 위주로만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재개발은 여기는 단독하고 그래도 다세대가 좀 있고 재건축은 주로 아파트나 연립이 있는 이런 상태예요. 근데 재개발이 기반시설이 열악하다. 노후 불량의 밀집이다. 이 구조는 똑같아요. 아파트 분양대금 딱 정해졌습니다. 100원. 건축비 정해졌습니다. 50원. 근데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이다 보니까 이게 50원 밑으로 가면 좋은데 이게 50원이 나온다든가 60원이 나오면 사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보통 재개발이다 그러면 거의 한 40원에서 60원 이 정도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옛날에는 재개발도 그런 데도 했지만 언제부턴가 나라 살림이 많이 어려워졌죠. 주변에 옛날에 우리가 수표 넣고 다녔는데 지금 없죠. 5만원 넣고 주로 만원짜리 넣고 다니죠. 살림이 좀 힘들어졌어요. 가벼워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재개발 합니까? 안 합니다. 전국에 있는 재개발은 거의 다 멈춰 지금. 전국은 재개발의 문제입니다. 재개발은 거의 다 멈춰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합니까? 조합이 하는데 조합이 한다 그 말은 누가 하는데 주민들이 하는데 대부분 다 멈춰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재건축은 봐요. 100원, 50원. 기반시설 어쩐다니까요? 양호하다니까 양호. 기반시설 설치하는데 10원 들어간다. 이익이 나요 안 나요? 나죠. 전국에 재건축 멈춘 데 있어요 없어요? 요즘 재건축은 엄청나게 잘 나가는 거예요. 지금 강남 재건축이 너무 잘 되다 보니까 4구 해가지고 3구가 아니고 4구. 어디 하나 더 붙을지 모르는데 강남 3구가 어디요? 우리는 특별시민이니까 잘 알죠.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거기다 4구가 하나 더 붙어서 4구가 해가지고 어딘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지금 재건축을 하게 되면 동시에 철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동시에 철거하는데 한 2만 가구가 동시에 철거하면 2만 가구 거박이 요즘은 한 세대를 갖다가 4 안 자거든요. 3.5, 3.5. 그러면 2만 거박이 3.5 그럼 얼마 남을까 이거?
그러면 7만 명 넘는 사람이 7만 명이 웬만한 미니 도시인데 신도시인데 이 사람이 동시에 어디를 가고 이게 난리가 나 이런 게 이러다 보니까 이거 시기를 분산하지 안 되겠다. 전세 대란 나온다고. 가뜩이나 서울 전세가 문제가 되는데 대란 나오겠다. 지금 재건축은 완전 잘 나가요. 재건축은 잘 나갑니다. 이거는 누가 합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합이 합니다. 조합.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조합이 하는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 어디서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데서 정비 사업 이런 데서. 자, 이 땅 가격 우리가 앉아있는 이 지역 이 땅 가격 평당 얼마 할까요? 참고로 우리는 전국 방송이다 생각하고 그 염두에 두고 얘기해야 돼요. 평당 얼마 할까요? 한 7천 할까요? 오, 8천 하네, 8천. 제가 아침에 건물주 만나 물어봤더니 8천 한대, 8천. 그러면 이 건물주 지방 사람도 놀라지 말아요. 서울은 땅값 비싸니까. 평당 8천만 하게 되면 이 건물 가격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기본적으로. 멈춰야 안 쳐요? 멈출 리가 없대요, 멈출 리가.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하고 재건축하고 도시환경은 별 문제가 없는데 전국에 난리 나는 게 재개발이 죄다 멈춘 게 재개발이에요. 뉴타운 죄다 멈췄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할 건가 문제가 생깁니다. 자요, 이 지역이 기반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해서 도시 기능이 상실하니까 도시 기능을 회복하자고 여기를 갖다 뭐 지정해가지고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합시다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좋다 그러다가 지금은 주택 가격이 폭락을 하고 주머니에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했을 때 비용이 더득 같은 거 주민들이 안 한다. 포개자 해가지고 정비구역이 해제가 해제. 인천 가게 되면 인천에 재개발구역 엄청 많은데 저 있는데 옆에 동네가 뭐라 써있냐 그러면 내 집 주고 봐봐 현수매했다. 내 집 주고 24평 들어가는데 1억 6천이 웬 말이냐 이러고 나와요. 재개발하는데 내 집 내놓고 큰 것도 아니 몇 평 들어가는데 24평 들어가는데 1억 6천이 웬 말이냐. 이게 거짓말 같으면 전화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이러니 재개발 해 못해요? 안 한다니까 쓰러지든가 말든가 그냥 산다니까. 그럼 생각해봐요. 여기가 지금 열악하고 노후 불량합니다. 재정도 상실돼 갑니다. 정비 사발력을 지정했는데 어쩐다고요? 안 한다니까. 해제하니까 해제하면 쓰러지는 건물이 다시 정신 차려서 일어서죠. 없던 공원이 생기죠.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점점 뭡니까? 슬마 되겠죠? 근데 주민은 더 이상 못 한다니까. 돈 없어서 열악해. 주민들이 못 한다니까. 누가 나서야 돼요? 시가 나서요, 시가. 그래서 나서는 게 뭐가 나왔어요? 5번이 나옵니다, 5번이. 5번이 뭐라고요? 주거환경관리 사업이다. 1, 2, 3, 4가 원래 정확히 말하면 1, 2, 3, 4번 정비계 해제되면 5번이 나가게 돼 있어요. 1, 2, 3, 4가 해제되면 5번이 나가는데 1번, 3번, 4번 해제가 안 된다니까 잘 나간다니까 지금. 뭐가 문제지? 2번이 문제지. 그래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나오면 주거환경관리사업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단독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인데 자 시장이 주민 여러분 여기 봐요 여기 보세요. 봤죠? 자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기반시설 열악하고 건축물에 노후 불량하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면 기반시설 정비는 내가 할게. 내가.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해당 지자체가. 이거는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할 테니까 시장에서 할 테니까 건축물 개량은 누가 하세요? 주민들이 하세요. 단독주택이니까 다세대니까 그 집은 자기 혼자서 조합 만들고 혼자서 자기 집을 개량하세요. 이렇게 해서라도 뭐 하겠다고요? 정비 사업 하겠다. 소유자가 나 돈이 없는데요, 부족한데요, 어쩐답니까? 지원을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비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이 아주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게 그게 뭡니까?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요. 누가 합니까? 이것은 시장 군수가 합니다. 시장 군수. 그러다가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동시에 카드를 하나 더 꺼낸 거예요.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런 데서 우리가 재개발한다. 여기 50세대입니다. 이거 하나만 하면 50세대. 이거 다 더해서 한다 그러면 다 더하면 600세대. 어느 게 더 경쟁력이 있어요? 당연히 600세대 경쟁력 있죠. 그러니까 정비 사업은 이렇게 크게 범위를 갖다 크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정비 사업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왜? 기반시설 정비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없어도 못 한다니까 멈춘다니까. 그래서 뭐라 하냐? 그러면 이 도로로 둘러싼 이 블록을 뭐라 그러는?
가로구역. 이 블록은 뭐라고? 가로구역. 가로구역을 단위로 이렇게 뭐 단위로? 가로구역 단위로 정비사업해라. 도로 만들란 말 안 할 테니까. 도로 손대지 말고 정전도로 그대로 놓고 안에 뭐만 한다? 건축만 한다. 그럼 무슨 비용이 빠져요? 기반에서 정비할 비용이 빠질 거 아닙니까 이게? 건축만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6번에 뭘 만들었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 해가지고 6번이 탄생한 거예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정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누가 합니까 하면 주민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하세요.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야지 안 할 수도 있고 해야지 여기는 정비 구역이라는 말 대신에 무슨 구역이야? 가로구역. 재건축은 규모가 큰 것도 있고 규모가 작은 것도 있습니다. 작은 거. 여기에 이러고 여기에 이러고 연립이 있습니다. 연립이 있는데 연립이 몇 세대냐? 25세 연립이 있다. 이거를 철거하고 28가구 짓자. 이거는 무엇을 합니까? 건축법 허가받이. 이걸 갖다 철거하고 40개를 짓다. 이것은 도정법에서 재건축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거 연립 한동 철거해서 이거 25개 철거해서 40개 짓는다. 여기다 무슨 정비구역 지정한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규모가 작은 재건축이 있으니까. 규모가 작은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 안 하고도 할 수 있다. 클 때는 쉽게 말해서 300세대 이상이면 구역 지정해요. 300 미만이면 구역 지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말하면 또 300 쓰겠죠? 시험에 안 나와요. 10,000 이상이면 구역 지정하고 10,000 미만이면 구역 지정 안 합니다. 그런 거 절대 시험에 안 납니다. 규모가 크면은 지정하고 작으면 안 합니다. 재건축만큼 이렇게 된다는 얘기요. 재개발은 기본 면적이 있어요. 면적이. 그 면적이 맞게끔 하니까 무조건 구역 지정하는데 재건축은 구역 지정 안 하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정비 사업에 관한 얘기니까 이해 좀 합시다. 자, 410페이지 시작합니다. 410페이지 2번 정비 사업이란 이해해야 돼. 정비 사업이란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 회복에 의해서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왜 가로구역인가 이해해야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구역입니다. 가로구역에서 정비 기반인설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 개량 건설하는 사업이다. 기반인설 정비하고 건축물 개량하는 사업 그게 정비 사업입니다. 다만이 중요합니다. 다만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게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 포함한다. 그 말은 재건축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박스 가가지고 참고 주의근 스스로 보시고 자, 이 6개 사업의 특징을 빨리 잡아요. 특징을. 주거환경 개선 그러면 특징이 극열악 주거환경이에요. 재개발은 특징이 열악 주거환경. 재건축은 양호 주거환경. 그리고 도시환경은 상업공업에서 도시환경. 주거환경 관리는 단독 다세대 밀집 주거환경. 가로주택 정비는 정전가로 유지하면서 주거환경. 특징적인 말을 찾아놓고 시험 문제가 이러고 나와요. 노후 불량더블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정전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게 시행하는 사업을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 한다. O냐 X냐? X다. 그는 재개발이 아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 그 연결하는 게 시험 문제니까 그거 못 찾는다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게 되면 자 참고해 가지고 가로구역의 범위입니다. 가로구역의 범위. 가로구역이란 도로로 둘러싼 일단은 구역을 가로구역을 하는데 첫 번째 해당 지역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 기억해야 돼요. 10,000 미만. 두 번째 통과도로가 있지 않아야 됩니다. 통과도로가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건축법 우리 앞전에 건축법 한번 했나요 안 했나요? 건축법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2월 달에 했잖아요. 2월 달에 벌써 2달 전에 건축법 배웠죠. 건축법도 도로 그러면 뭘 보고 도로 그랬어요? 사람 다니고 차 다니고 몇 메타 이상? 4m 이상. 그게 통과도로예요. 통과도로. 그 통과도로 나서 4m 미만 그러면 딱 좋았는데 해필 또 이하 그랬죠. 그러니까 법끼리 사인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4m 이하나 여기서 미만이 나면 그거나 이렇게 봐줘야 되는 방법 없습니다. 통과도로가 있으면 안 됩니다. 4m 이하 도로는 있어도 괜찮습니다.
2번 가로이태 정비사 요건 1번 봐요. 노후 불량 건물수가 전체 건물의 3분의 2 이상 될 것. 두 번째 단독 공동 더해서 합이 20가구 이상 될 것. 4개 나왔죠. 첫 번째 만 미만, 두 번째 통과도 있으면 안 됨, 4m 이하는 있어도 괜찮음. 세 번째 단독, 세 번째가 노후 불량이 전체 건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네 번째 단독 공동 합이 20가구 이상이고, 다섯 번째 하나 써요. 2종 일반주거 써놔요. 2종 일반주거, 2종 일반주거, 2종 일반주거. 2종 일반주거 지역은 15층 이하.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2종 일반주거에서 할 때는 15층 이하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5개 되네, 5개. 가로구역 그러면 첫 번째 만 미만이다. 두 번째 통과도 있으면 안 된다. 3회 대연이 있어도 괜찮다. 세 번째 노후 불량이 3분의 2 이상 된다. 네 번째 단독 공동태 해가지고 20가구 이상이다. 다섯 번째 2종 일반주거에서 15층 이하로 할 수 있다. 자, 3번입니다. 이제 큰 3번 노후 불량입니다. 노후 불량 참고 1번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돼 붕괴 밖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함정이 없습니다. 2번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부실 설계, 부실 시공이란 구조 결함이 있는 것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다음의 건축물 그래도 함정이 없습니다. 3번 보게 되면 3번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건물로서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줄 좀 끕시다.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 도,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 제외한 인구 50만생 대도시의 조례. 자,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 도, 그리고 대도시 조례. 이거를 줄여서 뭐라 한다? 시도조례 한다. 시도조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중요합니다. 1년 동안 고생 죽으라고 해가지고 자격증 따가지고 장롱 가면 안하이만 못합니다. 안하이만 못하니까 반드시 업한다 생각하고 중개업 하려면 이런 내용 알아야 돼요. 정비사업과 관련된 조례는 어디서 만듭니까? 조례를 봐야 중개를 해요. 서울에서 정비사업 조례는 어디서 만든다고요? 서울특별시 조례 봐야 되고, 양주에서는요, 양주시 조례, 희망상이죠, 희망상. 양주시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양주가 인구 50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양주 인구 몇 만입니까? 13만 5천. 내가 아침에 다 세고 갔어요. 그러니까 양주시는 뭐가 아니니까 대도시가 아니니까 양주시는 조례가 없어요. 어디 봐야 돼요? 경기도 조례 봐야 돼요. 그거를 알아야 나중에 중개를 한다고. 중개를 어디 조례를 볼 거냐? 실무는 조례예요. 실무는 조례. 시험은 법령, 실무는 조례. 그래서 정비사업 조례는 어디까지 만든다고요? 시도 대도시까지. 시도 대도시. 그러면서 이제 이 시도 대도시를 줄여서 쓸 때는 뭐라 쓴다고요? 그냥 시도 조례라고 쓰니까 시도 조례 이러고 나오면 시도 대도시 조례라 알고 읽으세요 이런 얘기죠. 박스에 3번입니다. 3번 당해 건축물 중고원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게 보수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 건설할 때 드는 비용보다 클 걸로 예상된다. 이러면 노후 불량입니다. 자, 준공하고 몇 년 됐습니까? 25년 됐습니다. 앞으로 몇 년까지 쓰세요? 40년까지. 몇 년을 더 써야 돼요? 15년. 계속. 건물이 25년 되면 이 정도면 낡은 만큼 낡았어요. 타일도 다 떨어지고 배관 다 상했어요. 계속 뭐 해야 돼요? 보수해야죠. 보수비용. 15년 동안 보수비용 얼마 든다? 100원 들어간다. 이거 철거하고 재건축 얼마 든다? 20원. 저 같으면 철거 재건축가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철거 재건축 해야지. 그러면 이 건물은 뭐다? 노후 불량이다. 노후 불량. 그래서 3번 잘 봐요. 준공 기준으로 40년 뒤에 어떤 내용이 따라가야 돼요? 보수 비용이 크다. 그러면서 뭐가 또 달라붙어야 돼요? 시, 도,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세 개가 딱딱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준공 기준 40년 뒤에 무슨 말이 따라간다? 보수 비용이 크다. 그러면서 뭐가 또 붙어야 된다? 그러면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그래야 맞아집니다. 그 다음에 4번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라는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물로서 대리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크해야죠. 시도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자, 1번입니다. 준공의 20년 이상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그러면 이제 1번은 20년 나왔으니까 20년이 나오면 뭐가 붙어야 되냐? 20년이 지나가지고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 20년이 지나가지고 구주적 결함이 있다. 그런 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20년이 지나가지고 어쩐다? 미관을 저해하면서 그리고 시도조례. 아니면 20년이 지나가지고 구주적 결함이 있는 건물로서 시도조례. 그 시도조례가 안 붙어 있으면 노후불량이 안 돼요. 참고로 20년하고 40년 뒤에는 뭐가 붙더라고? 시도조례인데 40년 뒤에는 뭐도 붙어 있고 보수병이 크다. 그러면서 시도조례고 20년 뒤에는 미관을 제외한다. 아니면 구조적 결함이 있다. 그러면서 시도조례가 붙어야 돼. 크게 4개 있는데 1번 붕괴, 멸실, 안전사고 우려, 함정 없습니다. 2번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어디 한 줄도 모르네. 412페이지 보면 412페이지 큰 3번 노후 불량에 큰 것들이 4개나 있는데 4개 노후 불량 종류가 하나, 둘, 셋,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훼손, 멸실, 붕괴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그거는 함정이 없다고 함정이. 두 번째,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아서 어쩌고저쩌고 함정이 없다고. 그냥 노후 불량이요. 세 번째가 나오면 40년 나온다고. 세 번째는 중국어 기준으로 40년. 그러면 얘는 잘 맞춰야 된다고. 보수병이 크다. 그게 따라오면서 뭐가 있어야 된다? 시도조례. 그렇게 붙어줘야 되고. 네 번째는 20년이 딱 나오면 미관을 제외한다. 아니면 기능적 결함이 있다. 그러면서 시도조례. 이게 연결을 잘 해야 된다. 연결을. 그렇게 해서 3번하고 4번 40년하고 20년에 딱 신경 써야 돼요. 2개의 함정이나 함정이. 그 다음에 밑에 4번 정비 기반시설 공동 이용시설 구분하는 게 시험에 은근 나옵니다. 자, 정비 기반시설 아닌 것은 1번 도로, 2번 상하수도, 3번 공원, 4번 주차장, 5번 놀이터. 그러면 개념이 작은 놀이터는 뭐고? 공동 이용이고. 와,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뭐야 이러지 말고 그냥 감으로 풀어요. 정비 기반이 아닌 것은 1번 도로, 2번 상하수도, 3번 공원, 4번 주차장, 5번 놀이터. 이러니까 찾아야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 판단해야지. 기반시설은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 놔야 될 때 같이 해야 될 시설이니까 기초하고 근본이들은. 그러니까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큰 개념들은 뭐가 되고?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 공원, 주차장, 공동구, 그 밑에 녹지, 하청, 공공유, 광장. 개념이 큰 것들이 작은 게 아니에요. 밑에 공동 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쓰는 개념이 작아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넘겨보면 구판장, 세탁소, 화장실, 수도. 개념이 작은 것들은 공동 이용시설. 3번만 읽으면 누구든지 구분하니까 그 구분 해놓고요. 그 다음에 6번 대지가 있으면 대지. 도정법은 토지라는 단어하고 대지라는 단어인데 보통 우리가 도정법이 아니고 공법에서 토지 그러면 땅이죠. 땅을 보고 토지라고. 대지는 뭐라 했어요? 건물이 있는 땅. 그냥 토지는 모든 땅을 말하는 거고 대지는 건물이 있는 땅인데 도정법에서는 완전 달라져. 도정법 토지가 있고 대지가 있는데 도정법 토지는 공사 끝나기 전까지는 토지. 공사 끝난 다음부터는 대지. 공사 끝나기 전은 토지. 공사 끝난 다음에는 대지. 도정법상 대지가 뭐라고요? 공사 끝난 땅. 좀 얘를 품위 있게 말하면 정비사업위에 조성된 토지. 근데 그런 게 영어가 시험에 나온다고. 대지라 뭐 지목이 대인 토지라서 그러면 속지 말고 지목하고 관계없습니다. 공사 끝난 땅. 정비 사업에 조성된 토지가 대지입니다. 7번 주택단지 옆에다 씁시다. 재건축 범위. 주택단지 옆에다 뭐라고 써요? 재건축 범위. 지금 시간에 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졸지 말고. 주택단지를 뭐라고요? 재건축 범위입니다. 재건축 범위. 하나 물어봅시다. 자, 주택을 건축한다. 거기 들어봐요. 거기 한번 들어봐요. 얼굴 보고 잠 못 자게 하면서 해야 돼요. 1분에 한 번씩 들었다 놨다 해야지. 거기에 계속 숙이고 있으면 책을 보는지 조는지 구분이 안 돼요. 주택을 건축한다 그러면 주택법일까요? 건축법일까요? 진심씨 거기 들어가니까 자지 말고.
주택을 건축한다 그러면 무슨 법을 할 거냐? 무슨 법? 예. 그렇죠, 그렇죠. 범위가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 단독은 우리가 홈이더, 공동주택은 세대입니다. 30% 30세대 기준 해가지고 30% 30세대 미만이면 무슨 법을 하고? 건축법으로. 뭐 받아가지고? 건축법으로 뭐 받아서 한다?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앞에서 질문하면 생각 좀 하지 말라니까. 생각하면 답이 안 나요. 생각하면. 생각 안 하면 답이 나온다니까. 아, 건축법에서 뭘 받아요? 뭘 어렵게 생각해요? 건축 허가 받지. 세상 이것도 모릅니까? 건축법에서 뭐 받는다고? 허가 받는다고. 자요. 30% 30세 이상이면 무슨 법이요? 주택법. 뭐 받아요? 네, 허가. 무슨 허가? 주택허가. 괜찮아요. 주택허가. 근데 주택허가를 쓸 때는 뭐라고 쓴다고 정확하게? 네,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낙받는다. 해가지고 뭐라고 써요? 사업계획 승인. 그러니까 이런 이 단어들을 빨리빨리 익혀야 돼요. 국토계획법은 도로 설치할 때 실시계획인가? 도시개발법 개발사 받는다. 실시계획인가? 정비법 사업승인가? 건축법 건축허가,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법마다 말을 죄다 바꾸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이만큼 해가지고 아파트를 갖다가 3,000세대를 건설합시다. 뭐 받겠어요?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받은 1단의 토지를 우리는 주택법 시간에서 뭐라 배웠다? 주택단지예요. 주택단지. 여기를 대상으로 정비사업 한다. 무슨 사업 한다고요? 재건축. 이게 주택단지요. 재건축. 그 재건축은 주택단지를 대상합니다. 시작합니다. 주택단지란 1번 그겁니다.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주택, 부대, 복리 설치하는 1단의 토지가 주택단지입니다. 2번 바로 설명합니다. 이 하나의 주택단지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관리사무소를 여기 만들고 관리를 따로따로 하게 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를 봅니다. 별개의 주택단지를 본다 그 말은 재건축 여기 따로 한다 이 뜻입니다. 재건축은 따로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300세대 집입니다. 건축허가 받아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요? 사업계획 승인. 400세대 지으면 사업계획 승인. 500세대 지으면 사업계획 승인. 3,000세대는 뭐라고요? 사업계획 승인. 3,000세대 짓는 3,000세대인 아파트에 관리사무소장님은 몇 분이 근무해요? 3,000세대인데 하나밖에 없습니까? 한 명입니까? 네. 뭘 또 고민합니까? 관리사무소, 장, 대방 몇 명입니까? 한 명이지 한 명. 300세대 몇 명이요? 아, 한 명이지. 400세대도 한 명이지. 500 한 명이지. 그러면 소장 월급을 여기는 3,000명이 나눠주고 그잖아요? 300명이 나눠주고 얘가 비용이 작게 들어가겠네? 당연히 작죠. 그러니까 규모가 작으면 당연히 아파트는 규모가 크면 관리비는 쌓일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특히 일반 관리비가 KHR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뭉쳐서 야야 우리 잊지 말고 관리사무소 3개 있는데 이거 폐지하고 하나로만 해가지고 3개를 뭉쳐서 동시에 관리를 되겠어 안 되죠? 되지. 얼마든 되지. 이랬을 때는 3개를 묶어가지고 이걸 갖다 하나의 주택단지를 봅니다. 재건축을 동시에 같이 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은 1단위 토지 둘 이상이 공동관리하면 공동관리되는 전체를 뭐라 본다? 하나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기억력 테스트입니다. 기억력 테스트.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단지. 눈 피할 생각하지 말고 아주 좀 대답해야 되니까. 그나마 좀 믿을만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나마 맞아보려 만드는 거예요. 자, 재건축입니다. 아파트 단지, 주택 단지, 재건축. 전체. 동 얼마요?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실력이 안 되면 눈치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눈치가 있나 놓읍시다. 자, 앞에를 묶어가지고 밑으로 보낼래요? 위로 보낼래요? 생각을 선을 보면서 어떻게 여기서 위로 가서 이러고 있는 사람 눈치가 있어요. 눈치가.
D를 묶여서 위로 가겠어요? 밑으로 가겠어요? 아, 이로 항상 이러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가 뭐가 되고 주택단지 외에 얘가 뭐가 되고 재개발 도시환경 이거 암기해야 되잖아요. 이거. 그러면 여기를 재건축하려면 동별로 3분의 2분을 받고 전체 4분의 3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반대하는 있을 거 아닙니까? 갑이 나는 싫다 반대할 거 아니요. 싫어 그러면 어쩐답니까? 나가 그러면 돼. 나가. 매도 청구 팔고 나가. 꼼짝없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 동이 싫어 그러면 우리는 통째로 다 싫어. 그러면 잘라가지고 네 나가 이럴 수 있을까요? 예. 잘라가지고 네 나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한다. 우리만 한다. 우리만 이렇게. 우리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물어봐요. 하나의 주택단지다. 혼자 하든가 말든가 너도 별개의 주택단지다. 이걸 보고 재건축 토지 분할, 재건축 토지 토지 분할 규정에서 분할되는 부분이나 분할된 나갈 부분은 각각 물어본다.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그게 네 번째요. 다섯 번째. 5번이 중요합니다. 5번이 건축법 허가받아 체크해요. 아파트 연립입니다. 아파트 연립. 단독 공동 그 말 쓰지 말고 아파트 연립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도 뭐다? 주택단지다. 주택단지. 특히 5번에 신경 써야 돼요. 이렇게 해서 주택단지란 재건축 범위가 주택단지인데 어디냐? 첫 번째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받은 일단의 토지. 두 번째 사업계획 승인받은 일단의 토지가 도로 등에서 구분돼서 구분관리되면 구분관리되는 각각이 별개의 주택단지. 세 번째 사업계획 승인받은 일단의 토지 둘이상에 공동관리되면 공동관리하는 전체가 주택단지. 네 번째 재건축 토지 분할 규정에서 분할되는 토지나 분할되어 나갈 토지. 다섯 번째 중요합니다. 건축허가 받아 아파트 연립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가 주택단지입니다. 8번은 통과하고 9번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1번 토지 등 소유자 중요 표시하시고 처음에 안 나와도 나온다고 믿어야 돼. 나온다고 믿어야 돼. 토지 등 소유자란 1번 주관격, 재개발, 도시환경, 주관경 관리사업이며 체크합시다.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 건축 소유자, 또 지상권자. 2번 건너뛰고 3번 봐요. 3번 가로 이태 정비사업이면 체크형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소유자, 또 건축 소유자, 또 지상권자. 근데 2번 재건축은 완전 달라집니다. 2번 재건축. 1번 정비구역 안에 소지한 그 말은 정비구역 지정한다고. 2번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 안에 소지한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 안 한다는 뜻입니다. 정비구역 안에 소지한 건축물 및 그랬죠. 또는이 아니고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 소지한 대량자는 주택 및입니다. 및 부속 토지 소유자와 부대 복리설 및 부속 토지 소유자입니다. 재건축은 아예 지상권자 인정이 안 되고 잘 봐요. 자, 토지 소유자가 A이고 건축 소유자가 B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 건축 소유자가 을입니다. 얘는 재건축이고 얘는 기타 재건축이 아닌 거.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자 재개발이든 가로주택이든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소유자가 된다 안 된다? 된다. 건축물만 가져도 소유자가 된다. 나중에 입주권이 있다 없다? 있다. 입주권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 중개하더라도 전혀 하자가 없는 물건이요. 재건축은 이렇게 토지만 가지고 있으면 소유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물만 가져도 소유자가 안 돼요. 얘들은 둘 다 뭐가 없어요? 입주 자격이 없으니까 얘들 물건 중개하게 되면 뭐가 돼요? 사고가 돼요. 사고가. 그래서 이런 물건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이런 물건이 나오게 되면 그거 그대로 중개하게 되면 사고 터지니까 이 물건이 나오게 되면 하자가 있는 물건이죠. 이것은 좀 이따 매도 청구 꼼짝없이 나가야 돼. 꼼짝없이. 만약에 얘가 재건축을 안 했으면 100원인데 재건축을 안 했으면 100원인데 재건축 안 할 때는 그나마 괜찮아. 재건축 하다 보니까 얘가 하자가 생겼네. 하자가. 쫓겨날 땅이니까. 그러니까 100원짜리가 100원 받겠어 못 받겠어? 못 받겠지. 한 70원 정도면 팔 수 있는 거요. 이 물건을 내놓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 땅은 하자가 있으니까 팔리지도 않는다. 누가 줘도 안 가진다. 참 안 돼. 사장님 안 됐는데 좀 안 됐는데 내가 그래도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아서 내가 중개받으니까 내가 대신 사줄 테니까 70원에 팔래요? 그나마 70원이면 많이 준 거예요. 해가지고 어쩌고 얼른 70원에 사고 누구 찾아가서 을 찾아가가지고 얘기하죠. 을 나 좀 봅시다. 무슨 일입니까? 여기 전망간에 재건축 한다는데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르네요.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소유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현재 가치는 100원짜리만 재건축 한다 그러면
철거되는 건물의 가치가 얼마나 나갈까요? 그나마 땅은 쓰는데 건물 철거할 건데 이 가치 사임 생각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글쎄 한 40을 할까? 그러면 내가 인심 써가지고 내가 인심 써 60원에 살 테니까 팔래? 어쩌겠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팔겠지만 이 사람이 좀 중개에서 공부해보고 제대로 해봤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선수끼리 이렇게 이 말 하겠죠? 선수끼리 이러지 맙시다 그러면 하겠죠? 내가 이미 확인해 봤는데 이 땅은 네가 샀구만 네가 어차피 너도 없고 나도 없는데 네가 나한테 팔아 이 말 하겠지. 나라도 가지게. 선수끼리 만나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선수끼리 만났다 그러면 방법 뭡니까? 그러면 둘이 뻔히 다 알고 있으니까 좋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갑 붙여놓고 여기에다가 을 붙여놓고 그러면 갑을 공동 소유가 되면 하나가 완성이 돼가지고 다시 얼마짜리 됐다고? 200원짜리 됐다고. 이렇게 해서 입주작이 하나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해야 된다는 얘기요. 재건축은 반드시 토지하고 건물을 동시에 가져야 소유자다. 재건축만. 그러니까 재건축에서는 지상권자가 아예 인정이 안 되고 재건축은 반드시 토지 건물 동시입니다. 동시. 그 다음에 10번 주택공사 등 중요합니다. 줄 거로서요. 토지공사하고 지방공사 더해서 주택공사 등이라 합니다. 11번 정관 등 3번 봐요. 3번 정관 등. 자,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구 줄여가지고 시장, 군수라고 한다. 줄 거나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은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보는 자. 기초 업무를 보는 자. 그 자를 줄여서 우리는 시장, 군수를 한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3절에 가지고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인데 줄만 긋고 쉽시다. 이게 원래 정비사업은 지자체하고 주민들 위주로 사업을 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정비사업이 되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무산이 되고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서 방침을 수립합니다. 방침. 그래서 만드는 게 국가니까 국장이죠. 정비 기본 방침은 국장이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검토한다. 그 부분만 잡아놔요. 국장이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방침을 재검토한다. 그것만 알고 잠시 쉬고 기본계획 합시다.